네, 안녕하세요. MB입니다. 자, 먼저 주요 기사들 잠깐 한번 보고 2006년 내연차와 가격이 비슷해진다. 자, 이런 흐름들은 이제 정해졌다라고 볼 수 있죠. 근데 가격을 내리기 위해서 자, LFP 진출도 가속화된다. LFP도 쌓아볼 만하다. 그럴 리포트도 하나 나와서 그 리포트도 뒤에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국산 전기버스 불안해서 어쩌나 배터리 안전검사 없이 달린다. 자, 중국산 배터리에 대해서 어떻든 강화해서 안 쓰도록 해야 됩니다. 이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 이제 주요 내용은 차량용 배터리 수출 단가 급등 이유. 여기 지금 비비 리서치 자료들 뭐 수출 관련해서 쭉 나오는데 여기 조금 특이한 상황이 있어가지고 여기 보면 수출 단가가 요거는 이제 배터리 셀이죠. LG엔솔, SK온, 삼성 SDI 23월 23년 7월부터 수출 단가가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죠. 여기 밑에 보면 쭉 올라왔죠. 뚫어버렸어요 지금. 이게 지금 다 반영이 된 건 아니라서 이 전체적으로 이게 지금 금액은 줄는데 이거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 현지 생산이 현재 많아지니까 국내 생산도 국내에서 소진이 되고 수출되는 거는 뭐 어떤 용일까 조금 고가가 수출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고가 배터리가 사실 이제 원인은 알 수 없는데 어떻든 이 배터리 단가가 올라가는 이 시점부터 셀 기업들의 주가도 약간 이제 변화가 있죠. 전체적으로 이 변화도 이렇게 연관은 있습니다. 왜 이렇게 올라갔니? 이게 여기에 들어가는 이 3사의 어떤 배터리가 이 영향을 줬는지는 알 수는 없는데 이 데이터 자체는 무게당 금액이에요. 그래서 에너지 밀도가 높은 배터리 가격이 무게당은 더 높죠. 그래서 이 상황을 보면 고가의 배터리들이 수출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MOM 대비 23.5% 급등의 역대 최고 수출 단가를 기록했다. 나쁘지 않죠. 이런 이제 2차전지 턴어라운드하는 이 수치들 금액까지 가주면 좋겠지만 실적 자체로 보면 지금 그렇게 나쁘지는 않거든요. 어떻든 뭐 지금 내려가서 이 저점을 잡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 단가가 올라가는 데에서 이 지금 턴어라운드의 모습을 찾을 수 있는 거죠. ESS 밑에 보면 이제 다 볼 수는 없고 제가 중요하게 본 게 이제 배터리 셀 관련해서 ESS도 이 단가가 ESS 단가가 좀 차이가 있잖아요. 자동차용에 이 뭐가 나갔을까? 가장 비싼 배터리가 나갔다라고 볼 수 있고 ESS는 이 서서히 턴하잖아요 지금. ESS 배터리는 자동차용보다는 좀 싸다라고 봐야 되는데 대신에 이제 물량이 좀 늘어나는데 더 좀 가파르게 쭉 올라가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 단가 자체가 차이가 있어서 이 실제 물량 한 2배, 2배까지는 한 2배 정도는 될 것 같은데 ESS가 지금 늘어나는 걸 알 수 있죠. 알 수 있고 이 양극재 같은 경우에는 단가가 빠지니까 실제 이 무게는 뭐 크게 많이 빠지진 않았을 거예요. 그것까지 제가 기억을 못해서 단가가 이제 셀이 먼저 돌고 그 다음에 양극재가 돕니다. NCA, NCM도 자 마찬가지인데 지금 어쨌든 이 올라가려고 하는 올랐다 내렸다 하면서 이제 쭉 올라가겠죠. 양극재도 이제 셀 기업을 먼저 간다라고 보면 그 다음 양극재들도 이제 돌아갈 것이다. 그리고 좀 더 고가의
제품들이 나가 수출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DB금융 자료인데 DB금융투자 이 리포트 볼만 합니다. 조금 이제 어렵게 좀 만들어진 것 같긴 하지만 많은 내용이 들어있어요. 여기에서 보면 앞부분에 이제 보면 이제 중국하고 IRA 보조금도 있지만 중국하고의 경쟁도 본격화될 것이다. 자, 거기에서 어떤 상황이 펼쳐질 건가? 실제 중국 배터리 가격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우리 뭐 보조금 많이 받았다 이런 이야기 했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을 것이다 라고 여러 가지 상황들을 앞부분에 이제 정리를 했습니다. 그 부분은 뭐 상당히 복잡해서 저도 좀 더 읽어보고 할 말이 있으면 할 건데 결론적으로 해외로 나오면 보조금 주는 것 부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철저하게 유럽이나 뭐 어떤 기업이든 간에 지금 보겠다는 거죠. 한국도 지금 그런 부분을 강화해야 된다는 거죠. 덤핑이죠, 이게 일종의. 옛날에 이 덤핑, 한국도 덤핑 받아가지고 지금 철강도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규제가 중국이 상당히 모호하게 됐었거든요. 실제 해외에서 생산했을 경우의 이야기죠. 해외 생산했을 때 중국 같은 상황이죠. 한국이나 중국이나 이런 상황이 있을 때 중국 가격이 절대적이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원재료 가격 통제가 불가능하죠. 중국 같은 경우 지금 추정이 리튬 가격을 너무 낮게 잡아 놓은 것이 아닌가. 그 리튬이 지금 해외로 나와서 뭐 어떤 작용을 할 수 있게 수출이 못하게도 해놓고 그러니까 중국에 내에서 싸게 될 수 있도록 만들어 놨다라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해외 공장으로 가면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니켈이 오를 거냐, 리튬이 더 오를 거냐, 둘이 같이 올라가겠지만 니켈보다는 리튬 가격 상승이 좀 더 빠르지 않을까, 이런 이제 추정이 된다면 LFP가 리튬 가격의 연동이 더 크고요. 니켈계는 니켈 가격, 리튬도 있지만 니켈 가격에 영향이 있기 때문에 니켈 가격이 그렇게 리튬 대비 더 많이 안 오른다면 니켈계가 훨씬 유리하다고 니켈계의 경쟁력도 괜찮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굳이 OEM들이 이 부분에 대한 설득이 필요하겠죠. 니켈을 우리가 싸게 받을 수 있다면, 확보할 수 있다면 가격을 맞춰줄 수 있는 거죠. LFP 대비. 자, 여기 이제 복잡한 광물 가격 시나리오 별 양극재 단가 비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상당히 잘 돼 있더라고. 이것만 설명해도 한 10분, 20분 해야지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인데, 자, 지금 미드니켈이 한 1년 정도 걸려야 돼요. 아직 셀 기업들이, 그러니까 LG엔솔 계획도 보니까 25년 정도 돼야 되더라고요. 그냥 미드니켈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실제 여기 613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613이 보면, 자, 여기 이제 가격적인 양극재 가격만 보면 LFP와 동일하죠. 그러니까 니켈 가격만 더 떨어뜨릴 수 있다면, 더 낮은 거를 확보할 수 있다면 LFP보다 싸게 할 수 있는데, 요게 이제 CTP 기술이 접목이 돼야 되는 거. CTP를 접목하면 10.4로 이게 가장 지금 강력한 건데, 그러니까 미드니켈에서 CTP 기술이 적용되게끔 만들어져야 되는 거죠. 각형도 613 미드니켈이 괜찮다라는 겁니다. 하이니켈도 가격을 낮게 만들 수 있으면 좋은데 그게 좀 쉽지 않다는 거죠, 지금. 자, 여기 있는 가격도 이 절대적인 건 아닙니다. 이론적인 거고, 양극재 기업별로 하이니켈을 얼마나 싸게 만들 수 있느냐 또 대단한 이제 강점이 될 겁니다, 향후에. 자, 여기 DB 리포트는 계속적으로 제가 근거로 해서 보려고 합니다.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좋고, 근데 양이 워낙 많아가지고
쉽게 접근하기는 쉽지 않을 거라 보이는데, 자, 그리고 오래간만에 이제 멤버십 제가 다시 최근에 이제 2차전지 조금 안 좋은데요. 종목 성매를 좀 해야 됩니다. 특히 이제 향후 상승했을 때 좀 장기로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 어떤 것인가, 이런 고민들을 제가 좀 하고 있고, 영상으로도 꾸준히 템버거 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자, 텔레그램도 이용하시고요. 자, 멤버십, 자, 많은 애용 부탁드립니다. 자, 마치겠습니다.